아니 대표님 아무리 그렇다고 울고 계시면 어떡해요. 오셨어요. 요새는 주식 콘텐츠 안 하려고 했는데 경매로 돌아설까 생각 중입니다. 9월, 10월 예상했던 대로 8월 15일에 법학자원은 게시판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올리고 손절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을 드렸었고요. 9월 15일에 거의 비슷한 경고를 반복해서 똑같이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9월 추석 이후에 폭락이 시작돼서 지금 2달 동안 1월부터 8월까지의 상승분을 2달 동안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엄청난 낙폭이었고, 사실 이 정도면은 작년에 폭락장의 정점이었던 9월, 10월 정도의 하락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일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는 오늘 새벽에 FOMC 회의에 따른 일부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장은 하락장의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럼 다 지금이라도 다 손절을 해야 되냐? 이미 손절 못 하신 분들은 전 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무릎 정도, 무릎에서 발목 사이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바닥을 한번 저는 한 2200까지 예상하는 영상을 최근에 올렸었지만 2200까지 안 가면 당연히 좋겠고요. 저도 2300을 지지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0월의 수익 인증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뭐 1월부터 9월까지는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꽃놀이 패였고, 한 2억 8천 정도 수익 실현,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3억 2천 정도 수익 실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월 달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9월 2주 그때 추석 전에 경고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하락을 예상을 하고서 일부 종목, 단타 종목들은 정리를 했지만 이 계좌에 중장기 계좌가 좀 들어있어요. 신용미수를 쓴 계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계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9월 26일에도 LG이노텍, 뭐 실적주죠. 실적주의 대명사인데 한 6% 정도 손절을 했고, 칩셋미디어도 사실은 그 이후에 급등한 시세를 주긴 했는데 어쨌든 신용미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에서 손절을 해서 한 140만 원 정도 9월 달에는 손해를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9월 달에는 1,800만 원 플러스로 났지만, 이제 문제는 10월이죠. 10월에는 제가 드디어 한 4,500 정도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익을 낸 부분 한 400 정도 있었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159만 원 정도 손절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공부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단타로 물려서 이렇게 손절이 됐으면은 사실은 제가 말 그대로 시장에 무모하게 하락장에도 제가 항상 강의하는 것처럼 하락장에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제가 매수 매도를 하다가 이렇게 손실을 본 거면 제가 잘못한 건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아래쪽에 있는 동아기업, 뭐 LG전자, 뭐 다 오랫동안 보유했었던 기업입니다. 사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반 정도 보유했던 기업을 이번에 10월에 드디어 이제 손절을 한 거고요. 뭐 신용미수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40% 맞추려다 보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종목들을 몇 개를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LG전자와 심택의 사례를 좀 드리고 싶은데, LG전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호실적 기업이죠. 그리고 특히나 올해 역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가장 주가가 높았을 때가 언제인 줄 혹시 기억하세요? 힌트는 애플이 들어갑니다. 사과. 아, 애플카? 네, 맞습니다. 애플가 이슈세. 역사상 최고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실적주 투자라는 게 참 무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초대형주, 저는 이제 10조 넘는 기업들을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매를 주로 하는 기업들은 뭐 소형주 중에서 좀 무거운 것들, 뭐 한 5천억, 6천억 정도 되는 것들, 또는 중형주, 1조대의 중형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조대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이미 4조가 넘게 됐고요. 뭐 8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올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LG전자와 심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재빠르게 단타 계좌 있는 것들을 손절하는 거 중요하지만, 문제는 중장기 투자자들이죠. 중장기 투자자들이고 본인이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런 분들은 그럼 언젠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면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기회비용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삼성전자 8, 9만 원대 물리신 분들은 사실 3년이 지날지 4년이 지날지 언제 탈출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죄송하지만 평생 탈출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을 타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만큼 손절의 중요성도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 거의 4년째 하고 있지만 매번 느끼는 거고, 특히나 작년에 9월, 10월에 1억 넘게 손절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올해는 그래도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올해 같은 작년과 같은
비슷한 정도의 기울기의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손실률을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로 낮췄다. 그리고 나머지 단타 계장들은 일찍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손실 보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실적주고요. HPSP도 반도체 영업이익률 50%의 실적주고, 이런 것들은 물론 지난주에 샀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샀다가 한 3, 4일 정도 하락하는 거 보고 이제 바로 정리를 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또 LG전자가 밑에 쪽에 또 있고,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도 화장품주인데 이제 실적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절한 종목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실적주들이 많아요. SFA 반도체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사실은 제가 20년도, 21년도 방송할 때 매매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다들 알다시피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요. 그래서 뭐 물론 BJ를 통해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되게 비즈니스 구조가 단순한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는 그래도 정리를, 이동평균선 이탈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도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심택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심택이 보면은 34%의 손절을 했고 1년 한 2개월 정도 보유했던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한 지점은 이렇게 60선을 이탈하는 시점에 손절을 했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거의 한 15%가 또 추가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물론 6%가 반등은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손실을 막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왜 이 구간에 보유를 했냐?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을 그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이라는 굉장히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당연히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수익 구간이었고, 수익 구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익이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리를 하지 않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이날 정리를 했습니다. 이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다 정리했다.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을 그럼 왜 도대체 들고 있었냐? 물론 기본적으로는 손절, 그러니까 뭐 회피 심리죠. 사실은 이런 피해에 대한 회피 심리를 가진 거는 맞는데, 그거보다 저는 뭐 당연히 더 샀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무제표에 들어가 보시면 2021년도, 그러니까 심택이 한 8천억대 정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2021년도에 1조 3천억 원, 2022년도에 1조 6천억 원.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 2020년도에 1조 2천억 원, 21년도에 1조 3천억 원, 22년도에 1조 6,900억 원.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었고, 반도체 PCB 기판 생산 기업이었는데 제가 21년도에 상당히 많이 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21년도 말에 증설에 대한 공시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증설이란 얘기는 앞으로도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사실은 증설을 한 거잖아요. 공장에다 투자를 하고 신공장을 짓고. 그런 건데 문제는 2023년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순이익이 2천억대 나던 회사가 마이너스 183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 증권사 레포트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좋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시장 업황이 2023년도에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우상향을 하다가 또 주가가 선방향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게 된 거죠. 보시면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아까 매출이. 보시면 2022년도 3월이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샀던 지점은 아마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 눌렸고 가격이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2022년도쯤에 매수를 한 건데, 그러고 나서 뭐 작년 하락장을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3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가 그나마 이번에 좀 반등을 하면서 손실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지만 물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주와 테마주의 구별이거든요. 뭐 실적주는 제가 항상 시수제재차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출액이 3년 연속으로 증가를 하는지, 영업이익률이 3년 연속 증가하는지, 유보율이 1000% 이상인지, 부채율이 100% 미만인지, 이 정도만 봐도 사실은 좋은 실적주들을 많이 구별해낼 수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올렸었던 그 아침에 리포트 보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아침에 리포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저는 내용까지 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목만으로 판단을 하고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 것들을 판단해서 한 2종목 정도를 매수매 도박에 이제 찍어드리고 있고, 뭐 그 결과는 상당히 좋고요. 이번 주에도 내내 좋았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물론 장기간 또 가져가고 1년 이상 가져간다면 수익 구간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5만 원이 돌파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올해는 사실 오른 종목들이 너무 남았죠. 예를 들어서 HBM 관련된 주 중에 대장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에서 시작해서 6만 원까지 거의 한 5배 정도가, 올해만 5배 정도가 올랐고요. 같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도 제가 이제 여러 번 픽을 했었던 종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그래도 제법 있는 1조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만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11%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뭐 전공정, 후공정, 뭐 테스트 장비, 또는 아까 말한 뭐 PCB 기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AI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나 HBM이 많이 오른 거고요. 나머지 사실 업종들은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까 같이 심텍과 같이 예전에 제가 항상 좋아했었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하면 현재 뭐 22년 3월 최고가가 35,000원인데 지금 14,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50% 이상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업종 선별이 중요하고, 실적주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정배열에서 역별로 추세 전환이 되면 비중을 줄이고, 뭐 120선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다 정리하고 나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20선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반 정도 줄일 것을 말씀드리고요. 61선이나 120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20선까지 이탈하고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보시는 것처럼 역배열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역배열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1년 내내 하락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손실 비용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도 매출액이 나쁘지 않아요. 1조 4천억 원, 1조 5천억 원,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992억 원이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근데 적자 전환이 됐잖아요. 물론 이런 종목들이 사실 흑자 전환하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분할 매수를 만약에 안 했다면 결국에는 고점에 물린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 카카오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번에 좀 10월달 폭락장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서, 사실 없었으면 제일 좋았을 하락장이었지만 다시 한번 느낀 것들은 손절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게 단타 투자자들은 당연히 뭐 5일선만 지나도 저는 손절할 것을, 왜냐면 시세가 한번 꺾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단타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실적주 심텍이라든지 뭐 코리안 서킷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 공부들 조금만 했으면 알고 있는 그런 실적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하락을 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러면은 1년 반 동안 그걸 만약에 많은 비중을 뭐 몇 억씩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다른 반도체 업종은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비용을 줄이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실적을 신뢰할 게 아니라, 아무리 실적주라고 해도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거나 또는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거나 이런 단순한 지표만으로도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손절을 나 못하겠다. 아무리 손절, 오늘도 사실 주식 토론방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아, 손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9월, 10월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